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뤄내면서 전 국민에게 한껏 기쁨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있을 16강전에서도 좋은 쾌거를 이뤄내서 더 큰 기쁨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처럼 전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는 축구대표팀과는 달리 낯짝만 보면 열받고 또 하는 짓마다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국민에게 기쁨을 주니까 은근슬쩍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벤투 감독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 전화까지 돌려가며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참 가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가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승리한 이후에 다른 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였고 남은 7분 동안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으면 우리나라는 16강행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가나는 우루과이의 16강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방어를 했고 종료 휘슬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선수 교체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뒀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0으로 종료가 되면서 우루과이와 우리나라가 골득실은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우리가 16강행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는 참으로 고마운 나라지요. 그런데 가나는 왜 이렇게 우루과이의 싸움에서 악착같이 경기를 냈을까요? 그 악연은 바로 12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12년 전 가나와 우루과이는 8강에서 만나 4강을 놓고 격돌을 했습니다. 이때 우루과이 공격수 수아레스가 수비까지 내려와 가나 선수의 헤딩골이 우루과이 골대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 수비에 서 있던 수아레스가 골키퍼도 아니면서 그 볼을 두 손으로 쳐내면서 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내 수아레스는 퇴장을 당했고 곧이어 페널티킥이 주어졌지만 가나 선수가 골대를 맞추면서 결국 골을 넣지 못해 승부는 연장까지 갔지만 연장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 승부차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가나 입장에서는 수아레스가 두 손으로 반칙만 하지 않았다라면 4강행을 이룰 수 있었는데 수아레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나가 12년 만에 또다시 우루과이를 만난 상황에 비록 2대0으로 지고는 있었지만 우리만 탈락할 수는 없다. 너네가 우리한테 한 짓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우루과이의 공격을 방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가 더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아레스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은 퇴장을 당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바로 가나를 자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12년 전 수아레스가 뿌린 씨를 이번 월드컵에서 가나가 되돌려받은 그대로 되돌려 준 것입니다. 비록 축구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놈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유족들을 1대1 전담한답시고 지침까지 내려 유족끼리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가 하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유족들에게 접근해서 희생자들을 향해 검사가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으니까 부검을 하시겠냐고 오히려 희생자들을 2번 죽이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8시 30분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들이 인간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유족들을 겁주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정권이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앞서 우루과이처럼 뿌려놓은 글씨 반드시 수십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웬 개소문님은 트위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월북 공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려고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가 죄목이라면 용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을 무시하려고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지금 하는 건 이 XX들 나중에 사형당해야 할 숫자가 6.25 전쟁 전사자 숫자겠는걸?
뿌린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상민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발목 잡으며 난리를 피우고 아직도 야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고 하자 오늘 국힘당 조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내면 내년도 예산안에 타협이 어려울 것이다. 집권 여당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위해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세월호 사건 때와 같은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정확하게 보고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상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탄핵안 발의하면 보이콧하겠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뻘소리일까요? 장관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윤석열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정쟁을 삼는 자들이 바로 국힘당입니다. 이들에겐 역시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행여나 윤석열 심기 건드릴까봐 눈치 보기나 하고 있고 줄서기나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보여준 게 뭐가 있을까요? 용산 이전으로 또 관저 이전으로 국방부 이전으로 혈세는 줄줄이 낭비되고 있고 깜도 안 되는 검사 출신들 또는 지인들 대통령실로 꽉 채우고 국정원, 감사원, 금감원 부하들로 다 채워놓고 해외 순방 나가서 욕설로 외교 참사 일으키고 오히려 국민 귀가 잘못됐다고 전 국민을 청각장애인 만들어놓고 안전참사까지 만들어놓고도 잘못 하나 없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7개월입니다. 그야말로 무능, 무지, 무책임의 무답인 정권인 것이죠. 장관 하나가 전 국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윤석열의 지인 철학인가 봅니다. 월북으로 판명된 공무원 월북 사건을 정황이나 증거 하나 변하지도 않았는데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건 바꿔치기를 하고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들을 구속하고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칼을 겨누는 이 정권, 대장동 사건으로 돈 받은 놈들은 소환조차 안 하면서 다 뭉개고 있고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는 이재명 대표 기소하기 위해서 온갖 조작을 벌이고 있는 이 정권,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도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자신들이 뿌린 그 수십, 수백 배의 열매로 우리 국민들께서 되돌려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